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 변호사 정준영 씨에게 외국인 여행자 또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몇 가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한국의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친한 동생이기도 한데요. 서울의 빈센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준영이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요. 자, 준영 씨 간단하게 영어로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Hello everyone. I'm JY, a lawyer, a member of ADR and IP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Past over 10 years. So more precisely, I'm an attorney at law. I'd like to share the Korean law differences for foreign visitors. Sometimes it sounds unbelievable, ridiculous, but trust me, it's real, 100%. By the way, Korean is my mother language, so shall we begin?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네요. 개멋져. 아니 뭐 한국의 빈센조인데. 제가 지금 개멋져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개멋져라는 뜻은 슈퍼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할 때, 생활할 때 궁금했던 교통 법규나 일상생활법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 Yep. 빈센조, Yep. 외국인이 멜라토닌이나 ADHD 약이나 수면제를 한국에 가져와도 돼요? 안 됩니다. 근데 before we start this argument, Korea follows the civil law, means Pandekten law system. America or Australia or other countries follows the common law. Common law means common sense, reasonable person standard. So Korea has many strict regulations. There's big difference you have to know. So if you CVS legal medicine, but illegal in Korea, because on the KFDA list, if on the list, it's illegal. But maybe it is not. stop. 더 가지 말고. 자, 처방전 없이 반입이 가능한 의약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있나요? 앞서 말했듯이 KFDA에 리스트화되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만약 이게 불법일 수 있는 약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서티피케이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무한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용법과 성분 그리고 처방 프리스크립션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체류에 따라서도 갱신에 대한 조건이 좀 리스트릭션하게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CBD 제품이요. 본국에서 합법이어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나요? 이 부분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만약에 그 CBD 같은 물질이 합법이어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안 돼 있다면 합법입니다. 그거는 KFDA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검색으로 가능하죠. 요즘은 워낙 구글링도 잘 돼 있고 제미나이나 AI가 잘 돼 있으니까 뭐 거기 검색을 한번 해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으로 입국할 때 현금 신고 기준과 미신고했을 경우 처벌이 있나요? 미신고했을 때는 처벌을 하죠. 처벌을 하는데 $10,000라는 의미가 캐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트래블러 카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크레딧 카드 잘 쓰는데 한국은 이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현금을 $10,000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10,000 갖고 온다면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범죄로 이용될 수 있는
추적이 안 되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느냐. 그래서 이건 계속 추적표가 따라다닙니다.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매우 중요한 정보네요. 그거 잘 숨겨서 갖고 와야죠. 안 된다고. 보통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예, 책 사이에 두꺼운 책 사이에 껴놓으면 야. 예전 제가 이제 빈센조 뒷골목 변호사다 보니까 합법화하게 당연히 불법을 합법화하게 그건 능력이죠. 자,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의 관련 일상법을 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되나요? 한국은 매우 컨저베이토리한 컬처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쵸. 음식을 갖고 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식, 즉 이동 중에 먹게 되면 그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리걸한 건 아니고요. 타임, 플레이스, 매너의 문제. 그쵸. 매너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파인은 아니지만 파인하진 않다. 라인 맞췄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손가락질을 하진 않습니다. 눈치를 주지. 그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눈치를 주죠. 자, 다음 질문. 외국인이 택시를 탔다가 생각보다 택시 기사님이 요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럴 경우 외국인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사실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112에 신고를 하는 건데 한국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잘 대응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보통 공항에서 타거나 외국인들을 위한 그 QR코드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과 같이 택시 기사도 항상 자기의 신분증과 소속을 뒷좌석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버차지드 된 그 기사들과 한국은 팁 문화가 없거든요. 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 신분증이 사실 올바른 신분증을 뒤에 부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리스트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번호판과 시간 그리고 결제 내역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정 문제가 된다고 싶으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택시기사가 알아서 경찰서로 갈 겁니다. 그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횡단을 했을 때 실제로 단속이 되나요? 일단은 주변에 경찰이 있으면은 무단횡단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CCTV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로 잡지는 않습니다. 즉 경찰이 있냐 없느냐가 무단횡단의 어떤 가능성을 작용하죠. 그게 첫 번째 네. 엘레멘트고 무단횡단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크로스워크가 없을 것. 두 번째는 타임 플레이스 매너 룰에 의해서 시간이 적정하게 낮이어야 합니다. 밤이면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운전자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글리전스 하는 게 제이워커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2레인 정도면은 가능한데 만약에 8레인 같이 하이웨이나 큰 대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레인까지 최소한 미니멈 내로한 2레인까지는 가능하다. 그 정도로 엄격하지 스트릭트하지는 않다 한국이. 하지만 옆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다. 한국은 더리엔지를 셀프 디펜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잘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에서는 매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다음으로 일상 속 의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가능한가요? free to drink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을 보여도 되고 낮에 마셔도 되고 낮술이 그렇게 좋은데 낮술을 마셔도 돼요. 그쵸? 단 행정적으로 각 구마다 강남구, 서초구 각 로케이션마다 그게 제한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숲, 한강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안 되는 주변에 애들도 있고 과적적인 곳은 이걸 막아놓습니다. 그쵸. 그래서 딱 봐주고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웬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맥주를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다 하면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가 마시는 건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의점 앞은 행정적으로 퍼블릭 로드예요. 그래서 퍼블릭 로드에서 이제 테이블 차려놓고 술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정 처분, 그러니까 administrative 룰에 달려 있어요. 편의점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원칙적으로 아까 공공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술을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재는 없지만 그 이후 예를 들면 만취 상태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기물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한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과 기물 파손이나 아니면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죠. 즉 술을 마실 수 있으나 책임은 너가 져라 랍니다. 참고로 편의점 의자는 굉장히 부서지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술자리 후에 길에서 싸우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외국인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겠네요. 강제 추방당하거나. 흔히 저한테 오는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방을 좀 막아달라.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런 게 많아서 가처분 신청을 좀 해달라. 라는 걸 많이 합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이 쫓아내요. 네, 쫓아내요. 그렇죠.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음주는 괜찮지만 음주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점 꼭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한국에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진을 많이 촬영하잖아요. 사진을 촬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한국은 퍼블릭시티에 대한 라이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시하고 그렇죠. 근데 범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초상에 대해서는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촬영을 가급적이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이거는 공공장소에서는 특히나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의도적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약간 변태로 몰아가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섹슈얼 허러스먼트에 관련된 것처럼 그냥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하지만 많이 역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옆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일단 경찰이 떴다. 폴리스 리포터가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00만 원이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비자 위반인가요? 일단은 아르바이트의 정의가 중요한데 네. 잠깐 일을 도왔다와 대가성으로 일을 했다. 음. 그리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야 처벌이 안 되고 대가성에 해서 뭐 이거 도와주면 10만 원 줄게. 이거는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임플로먼트 컨트랙을 썼다.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가 있을 텐데 임플로이어가 오피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업장, 기록된 사업장이라면은 반드시 처벌이 됩니다. 내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건 그건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임플로이어가 섹슈얼 하래스먼트나 임금 지급을 미룬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네요.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가 불법인 거를 외국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이게 세지 않아요. 즉 어떤 스트릭티브한 어떤 레귤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누구나 다 등록이 좀 쉽게 가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결제를 할 때 번호가 항상 뜹니다. 등기번호라고 하는데 고유의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인허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없이 개인 계좌를 안내하거나 어떤 개인 홈페이지로 안내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건 다 불법입니다. 불법인 거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방법은 행정적인 방법. 즉 한국은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전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에 두루누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불법인지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두루누비의 사이트는 제가 유튜브 설명문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다음으로
외국인이 길을 걷다가 경찰관에게 불신 검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외국인이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하나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trespass를 하는 상황에서 검문을 받았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제시를 해야죠. 원칙은 외국인은 항상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원본을. 근데 그 경찰관이 그냥 묻지는 않거든요. 불신 검문을 그냥 하진 않아요. 트레스패스를 했다거나 어떤 불법 행위를 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일단은 엄격하게 그걸 볼 겁니다. 소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오해의 상황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매너를 잘 지키고 얘기를 한다면은 경찰관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아마 해줄 거예요. 원칙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 가급적이면 원본까지는 아니어도 사본은 꼭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또 온라인 명예훼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잖아요. 외국인이 SNS에 한국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야.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굉장히 심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데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진국적인 크리미널 로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커먼 로우 같은 경우는 unconstitutional defamation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적용을 하죠. 사실적시. 한국은 정치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efamation based on the truth 또 크리미널 로우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허위 사실은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 사실을 적시했어요. 그래도 범죄자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처벌이 됩니다. 그치.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올린다면 그때는 약간 밸런싱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정도의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범죄이나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나쁜 식당에 대해서 리뷰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고소했다. 고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길을 가다가 누가 싸우고 있어. 그래서 그 싸움을 말렸어요. 그러다가 싸움에 또 이렇게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나요? 한국은 셀프 디펜스에나 이런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 커먼로가 적용되지 않는 리즈너블한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일관되게 적용이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어펜시브하게 액트를 했을 때는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혹은 어설트가 적용이 되고 혹은 살인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커먼로랑 매우 달라요. 외국이랑 또 너무 광대하니까 커먼로를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리즈너블한 상황을 항상 종합적인 시츄에이션을 봅니다. 그래서 힐하고 패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주먹으로 나한테 배터리를 할 때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셀프 디펜스로 배터리를 같이 한 경우에는 그때는 처벌이 되지 않죠. 셀프 디펜스니까. 근데 커먼로에서는 만약에 배터리인 상황에서 펠로니인 것처럼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칼을 든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나중에 총까지 들면은 그때는 누구한테 유리하냐? 총을 들지 않았지만 먼저 주먹을 쳤던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 되게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는 같은 레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인데 오버액트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trespass to land 해서 내 집에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는 그 상황에서 러버리하러 들어온 범죄자한테 오버액트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흥분되니까 막 때렸겠죠. 야구 배트로. 그러면은 누가 처벌되느냐? 집주인이 처벌됩니다. 도둑이 아니라 집주인이 처벌이 되고 그 사람은 나를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똑같이 칼을 들고 죽였어요. 그 사람을. 셀프 디펜스 잘했죠.
근데 한국은 그게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싸움 현장을 보셨다고 하면 개입하시기보다는 우선 영상을 촬영하시고 바로 112에 신고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물 앞에서 서성이면 스토킹 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건물 앞은 대부분 퍼블릭 로드죠. 네. 한국은 그 커머셜 에리아와 아닌 곳이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은 대부분 퍼블릭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는 술을 마셔도 되고 1인 피켓을 들고 있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들어오는 순간 트레스패서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트레스패서가 되는 순간 이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스토킹에 대한 룰이 적용이 되는데 자, 스토킹은 얼마나 스토키하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기준은 약 100회 정도 된다. 원데이 100회. 100회까지가 스토킹인데 100회 전화를 하고 100번 문을 두드린다. 그건 스토킹에 처벌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최근에 우리 BTS 정국 씨 집인가? 앞에서도 그렇고, 사생 팬들이 그 연예인이 너무 좋아서 그 집 앞에서 막 스토킹 하다가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문제가 안 되나요? 문자를 보내진 않죠. 연락처를 모르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옆집에서 살아가지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수희 아저씨, 가드가 일단은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제지 수준을 넘어서서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에 길을 막고 난리가 나는데 중요한 건 퍼블릭 로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 단지 아예 들어오면. 단지에 입구. 응. 그 에리아를 침범을 한 거죠. 트레스패서 한 거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집을 들어간 그 앞에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는 프라이빗한 곳이기 때문에 그 넘어선 순간 이미 적용이 되는 거죠. 일단 경찰한테 리포터가 되는 순간 아까 얘기 뭐라 했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물 수 있다. 그거는 스토킹에 대한 죄로 모는 게 아니에요. 소란죄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은 안 될 수 있지만 다른 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그래서 단순히 한 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죄를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스토킹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일단은 한국도 범죄자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있죠. 이런 범죄율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는 범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이 하죠. 사람은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태원 같은 술집 술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헌팅을 하거나 쫓아가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거나 계속 집요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치. 그 경우에는 한국은 경찰이 이러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쪽만 담당을 합니다. 여경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은 팔찌 스마트워치를 줍니다. 스마트워치를 줘서 올 때마다 그걸 기록을 하고 신고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신청이라고 하는 건 112의 신고입니다. 112의 신고에서 신청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라 라고 해주고 일단 필요하면은 이제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변호사를 통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죠. 근데 법은 항상 늦습니다. 항상 늦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기를 그치. 제가 권유해드립니다. 맞아. 대응하지 마세요. 벗어나세요. 그래서 참고로 저도 뭐 가끔 좀 늦게까지 술을 좀 마시기도 뭐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특히 여성분들은 좀 늦게까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아요. 크게 어떤 범죄율이 이렇게 높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혹시 그런 사건, 사고에 연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태원이나 너무 홍대 같은 데서 늦게까지 어울리지는 마세요. 오늘 준비한 질문과 답은 여기까지인데요.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국에 오는 여행객 혹은 이주하시는 외국인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은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네. 특히나 범죄율이 낮고 밤에 치안도 좋고 하지만 분명한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법의 균형이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I2I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섹슈얼 해러스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처벌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외국처럼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컨저베이토리한 컬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좀 더 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니까 항상 불리한 건 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유념하시면 한국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크로스 라인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이니까 많이 와서 즐겁게 놀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적인 거 하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빈선조님께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